(2016년 9월 1일) 재단에 한 첩보가 접수된답니다. 첩보의 시작은 인터넷에 올라온 하나의 글이었는데, 글에 따르면 평소처럼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데이비씨는 그날따라 유난히 안개가 많이 낀 다리를 건너다 생전 처음 보는 장소에 도착하는데요. 다행히 평소 매일같이 다니던 산책길이다 보니 데이빗은 이상함을 금세 알아차렸고,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 나와 별일은 없었지만 다음날 가보니 역시나 다리 너머는 평범한 산책길이더라 라는 주작으로 오해받기 딱 좋은 내용의 글이었지만, 재단 요원에게는 무려 다른 차원과 연결되는 변칙성이 발견된 심각한 상황, 즉시 조사에 돌입한답니다. 다만 해당 장소는 특이할 게 전혀 없는 평범하디 평범한 산책길이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봐도 딱히 변칙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요. 결국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기본적인 조치만 취한 뒤 복귀한 요원. 그런데 약 한 달여쯤 지난 10월 6일 설치해둔 장치에서 갑자기 변칙성 신호가 감지되었고, 즉시 탐사를 위한 팀이 출동했으니 데이빗의 글처럼 확실히 이전과는 달리 다리에는 건너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안개가 끼어있긴 했지만 위성 관측으로는 특별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 결국 직접 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로스토버 박사와 맥콜 박사, 그리고 바두 요원으로 구성된 탐사팀은 잔뜩 긴장한 채 안개 속을 향해 걸어나갔고, 이내 산책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가진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그곳엔 의외로 꽤 평범한 모습의 해변이 있었는데요. 다만 만에 하나 특수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탐사팀은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해변에 이어 숲과 초원 등 크게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 이어지던 와중 탐사팀은 눈앞에 등장한 무언가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나타난 것, 그것도 꽤 다수가 말이죠. 다만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들은 의외로 평범한 개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중 한 녀석이 먼저 요원 쪽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마치 요원을 안심시키려는 듯 천천히 다가와 요원 앞에 멈춰섰는데요. 그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손을 뻗자 녀석은 다시 한번 천천히 다가와 요원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가져다 댔고, 그제서야 나머지 녀석들도 우르르 뛰어와서는 아주 친근하게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답니다. 녀석들의 목에는 하나같이 이름이 적힌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흰둥이부터 바둑이, 그리고 뽀미 등등 흔히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많이 짓는 것이 특히 많이 보였고, 어느샌가 바닥에는 반려동물이 가지고 놀 만한 다양한 장난감도 생겨나 있었는데요. 네, 녀석들의 정체가 누군가의 반려동물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 그런데 곧이어 녀석들의 놀라운 정체의 비밀을 밝혀줄 한 녀석이 등장했으니, 저 멀리서 한껏 들뜬 목소리로 짖으며 뛰어오는 강아지 한 마리. 역시나 평범한 강아지였지만 맥콜 박사는 왜인지 온몸이 얼어붙은 채 떨고 있었고, 강아지는 그런 박사에게 곧바로 다가가 한껏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강아지를 들고 이름표를 확인했고, 그 순간 울컥 눈물을 쏟았답니다. 네, 녀석은 무려 1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맥콜 박사의 반려동물인 만두였던 것. 만두는 신기하게도 꽤나 어린 모습이었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만두를 괴롭혔던 병도 전혀 없어 보였는데요. 그제서야 박사들은 확신할 수 있었답니다. 이곳에 있는 동물들은 현재는 세상에 없는 누군가의 반려동물이었던 녀석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박사는 즉시 본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찰나 한참을 심드렁하게 있던 로스토버 박사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이 직접 탐사를 진행하겠다며 말리는 요원도 뿌리치고는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 그렇게 박사는 무전도 무시한 채 섬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고,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했을 때는 보호구까지 벗어던지고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이내 박사는 고양이 한 마리를 끌어안고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로스토버 박사는 며칠 전 사고로 반려묘 제스퍼를 무지개 다리로 보냈는데, 만두를 보고는 제스퍼도 이곳에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한참을 찾아 헤맸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운명은 얄궂은 법. 입구에 대기 중이던 요원에게서 공간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즉시 복귀하라는 연락이 도착했고, 거리상 당장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요원과 박사들은 분주히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로스토버 박사가 제스퍼도 데려가겠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것. 당연히 동료들은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뜯어 말렸지만, 그녀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며 상당히 단호했답니다. 그런 박사를 보며 맥콜 박사 역시 만두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문득 재단이 만두에게 어떤 실험을 할지 떠오른 박사는 만두를 꼭 껴안으며 사랑한다는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요. 잠시 후 셋은 무사히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지만 분명 로스트바 박사가 안고 있던 제스퍼는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고 다시 돌아가려는 박사를 막는 새에 안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답니다. 이후 로스트바 박사는 일주일간의 격리 관찰 및 정신과 상담을 진행했고 재단은 해당 변칙 공간을 SCP-3737로 지정, 추가적인 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은커녕 관측조차도 불가능해 실패. 안개가 낀 상태의 다리를 건너는 것만이 유일한 출입 방법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재단은 격리를 위해 다리가 포함된 인근 땅을 통째로 매입한 뒤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구역으로 위장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있답니다. 여담으로 직원복지의 일환으로 3737이 연결되는 시간 동안 요원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검토 중에 있지만 마지막 탐사 이후 현재까지도 연결되지 않아 지속적인 관찰만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